예, 예충 회장님 만나서 예,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회장님 그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그림을 어려서부터 좋아했습니다. 예. 내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또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서 그 아주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로 이렇게. 아니 고향이 어디신데요? 나는 회장님?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아 그러면 그때 학교 다닐 때 상당히 우리가 경제상을 보면 되게 뭐 보릿고개보다 더 심하지 않았나요? 힘들었죠. 예. 뭐 저희는 그렇게 뭐 굶거나 이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넉넉하진 않았죠, 사실은. 그 당시 때 그림 그린다는 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방학 숙제를 해가서 갔는데 이제 고양이를 그려갔어요. 이렇게 누가 이제 우리 형들의 도움도 받았겠지만 그래서 갔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방학 끝나고 가니까 교실 뒤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아, 그게 회장님 보니까 그림이 내 그림이 여러 개 중에 근데 누런 금딱지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우작이라고 있어요. 우작. 그게 지금 말하면 우수작이다 이런 말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도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해서 특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이렇게 얘기할 때면 이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또 늘 잘 그린다고 이렇게 독려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오늘의 이런 그 화가의 길로 가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대 건축학과 그때가 미대였나요? 어떻게 됐나요? 미대죠. 미대. 저희가 이제 그러고 이제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하고 대구공업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대구공업고등학교에 가서 미술반 활동도 하고 거기서도 수채 화가님을 만나서 지내면서 이제 목표는 홍익대학교를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그 유명한 대학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때 대구 시내에서 나는 상을 휩쓸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요? 그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업고등학교니까 1,800명 전교생 앞에서 이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늘 이제 상을 받았어요. 전달 교장 선생님한테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목표는 이제 홍익대학교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물감이 비싸고 해서 배화과는 참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선배들께서 홍익대학교 가면 건축미술과가 있는데 그림도 하고 정말 아키텍트로서 아주 종합예술가로서 정말 멋진 학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삼았죠, 사실은. 그래서 지원하게 됐고 또 가서 보니까 홍익대 건축학과 근데 미술학부내에 있었습니다. 예. 건축미술과였죠. 그 시험을 볼 때에도 석고대상이라든가 뭐 수채화 또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같은 미술에 지금도 미술 동호 친구들이 많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공학부가 되긴 됐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 선후배 우리 동기들 정도는 전부 다가 그림이 아주 소질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은퇴를 해서 그림도 많이 계시고 또 유명한 그 화가들 또 교수들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우리 건축과에.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우리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사실 학군 장교로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OTC 7기인데요. 그 학과에서 이제 힘들었지만 학과 속에서도 이제 제대로 졸업함과 동시에 임관을 해서 소대장하고 또 의장대장하고 뭐 여러 가지 군대에서도 재밌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1년도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해 바로 이제 인천에 있는 보르네오 가구에서 그 디자이너 모집을 한다 해서 응시를 한 거죠. 그 기사를 보니까 장인 멤버로 나와 있던데요. 네. 그 보르네오 장인 멤버인가요? 보르네오 가구가 그 당시에는 71년도에 이제 설립을 가구 시작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 우리나라의 가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세했고 굉장히 우리 현대 가구는 멀어져 있었죠. 장인들이 만드는 그런 가구였었는데 우리 창업주가 대단히 공장이죠. 그 당시에는 2만 평 정도 대지에 공장도 뭐 몇천 평 되는 공장을 지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 현대 가구를 목표로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기계도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고 공장도 설립을 했는데
결국은 디자인이 없이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디자인 모집을 시작을 했고 그 초창기 멤버로 제가 응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기사도 봐도 보르네오 하면 회장님 빼고 보르네오로 말할 수 없을 정도 같은데요. 뭐 그런 인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71년도 12월 제가 13일 날 인천에 왔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 한 42년 정도를 인천 생활이 됐는데 결국은 순수 인천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직장 생활 하면서 그림 활동을 계속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림 활동은 취미로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천에 올 때는 우리 만수동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비포장도로에다가 아주 뭐 촌이죠. 제가 하숙할 때 조그만 하숙방에 백열구를 켜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71년도에. 그때 뭐 좀 우스갯소리지만 봉급이 18,000원이었어요. 70년대 그때 직장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70년생인데 그때.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하숙비가 네. 1,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총각으로 인천에 와서 살면서 꽤 견딜만 했죠. 그래서 뭐 저녁에 동인천도 나가고 이렇게 하긴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회사의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주말에는 저기 굉장히 한가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스케치를 시작을 해서 이젤 들고 뭐 이 주변 바닷가로 나가고 공장 주변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저하된 수채화를 이제 시작을 했죠 다시. 그 회장님 그 작품이 거의 인천의 역사하고 맞물려 있겠네요. 그때부터 스케치 하셨으면 뭐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예. 사실 지금 보면 제가 그때 그렸던 인천 그 중심가의 그림도 한두 장 남아 있고 또 지금 옷을 담당하는 옛날에 보르네오 가구 공장도 제가 그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그게 그렇게 저기 소정스럽고 그 작품 남아 있다는. 작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약전 같은 그 코시드 30년 기념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 그림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급 디자이너 시절에 제 모습하고 그 그림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인연이 보통 아니죠. 그림과 내 직장 생활과 또 지금 현재의 예총 또 예술 행정가로서의 이런 생활들이 그냥 범상치 않다고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제 눈을 잡혀가고 싶습니다. 보르네오 가구에서 많은 활동하시면서 취미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다가 인천에서 예술 활동을 계속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떤 활동 하셨나요? 그 전에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91년도에 제가 인천미술대전에 제가 저기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을 받았어요. 91년도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주경야도 가듯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정말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2000년도에는 제가 인천미술협회장을 이제 출마해서 당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 미술인도 있는 가운데지만 저는 이제 이런 그 회사의 직장에서의 그 CDO라든가 이런 경험을 살려서 협회라도 하나의 조직이니까 그거를 같이 병력을 하면 또 미술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을 해서 한 3년 동안 인천 미술을 위해서 또 서울에도 알리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예총이라는 이제 단체도 알게 됐고 또 예총 부회장으로 또 같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미술가로서 또 이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총이라는 이런 협회 9개 협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협회들을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또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거 잡타가 이게 추천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희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예총 회장을 맡게 됐죠. 2010년부터 좀 맡으셨는데 그럼 지금 2013년이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임기를 함께 하셨는데요. 뭘 하셨나요? 지금 한 2년 저희가 동안? 우리 임기가 한 4년 됩니다. 4년인데 지금 뭐 한 1년이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물론 전임 회장이 열심히 해주셔서 그 지속적인 사업도 했지만
우선 두드러지게 보면 사실 우리 예총이라는 것이 9개 협회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국악협회, 또 문인협회, 또 연극협회, 무용협회, 사진협회, 미술협회, 또 영화인협회, 그 다음에 음악협회, 뭐 이렇게 아우러 가지고 이제 9개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들이 각자 개성이 강하고 다양한 목소리도 다양한 나오고, 목소리 예. 나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우를까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목표였었고 또 제가 이제 이런 사회의 어떤 그 직장이라든가 또 이런 대학 교수로서 이런 경험들을 모두 살리면 잘 아우를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해서 비교적 이제 행사들을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런데 이제 목표를 둬서 비교적 인천 예총이라는 것이 인천 도시에 걸맞지 않게 문화 인정은 낮습니다. 사실은 예행 도시라면 이제 광주라든가 뭐 전주, 목포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인천은 어떻게 보면 공장 단지로 또 이게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산업도시로서 너무 명성이 떨쳐져가지고 여기 뭐 팔도분들이 다 와서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큰 좋은 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에 밀려서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뒷전이죠. 예, 그때 그러면 2010년대 뭐 공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걸 내가 하겠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인천 예총이 인천시 그러니까 정치 경제는 살아 있더라도 문화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예.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술이라는 것을 알리겠다. 우선 예총 단체가 무엇이다. 위상을 높이는 올리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행사에 다양한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 사회에 정치인들이 나오고 경제인들이 나오고 이런 수장들이 나오는데 예술만 빠져 있다면 역시 소외되지 않는가 해서 꼭 제가 가능하면 그 자리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옆자리에 앉든가 또 제 자리가 없으면 또 뭐 불쾌감이 있을 뿐더러 제는 그 우선 수장으로서 이걸 자리를 찾고자 그런 목표를 좀 세웠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술인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좋은 홍보 자료도 없고 또 기록 아니겠습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역사가 없는데 무슨 예술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술직을 만들어서 좀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9개 협회 1년에 한 권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뭐 정말 신문에 비하면 군물이지 않죠. 그래서 적어도 개간지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금년 이제 초까지 나온 것이 9권째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잡지책인데요. 이것이 전국에 다 예술단체에 배포가 되고 여기 보면 짧지만 그래도 그간에 9개 협회가 했던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고 기록이 다 있고 또 그때 제가 해야 될 이슈 같은 것들을 쓰기도 했고 뭐 그런 걸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회장님이 해외 문화 교류도 또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이 교류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좀 여행도 좋아하고 또 특히 일본에는 저하고 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우에노라는 친구는 저하고 회사 일로 만났어요. 보르네오에서 제가 임원으로 있을 때에 그 양반은 이제 야마하 그룹의 공장장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구 수입을 하기 위해서 86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교류가 됐어요. 그 양반도 은퇴를 해서 그 아주 수채화 작가로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가 돼 있고 저하고는 그때 야 우리끼리 좀 전시를 하자 해서 2인전을 시작을 해서 더욱더 우리 수채화에 이제 빠져 있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2인전과 6인전과 뭐 저 재작년에 있었던 GNWP 이런 것들은 바로 국제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GNWP라는 것이 국제전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교류를 더하고 있고 또 작품 활동을 해서 더욱더 발전하게 돼 있고 이 양반도 후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 뭐 제자들이 200명 넘게 돼요. 회장님, 그 할자 매체로서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요즘에 인터넷 시대, 이 IT 시대,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 보니까 이 QR 코드도 있고 이러는데, 네. 저 영상이라든지 다른 홍보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바로 이 책이 예. 이제 한 2달 전에 한 달 반 전이죠. 예. 2012년도 그 12월 중순이니까 이게 한중일 수채화 아카데미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일본의 우에노라든가 예. 중국의 리웨이 또 일본의 리지홍 이런 분들하고 4명이 주축이 돼서 예. 그 문화생들 지금 말하자면 문화시대에 그 수채화 매니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함께 모아서 국제전시를 해가지고 또 옥샵도 하고 전시도 해보자 하는 예.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루어져가지고 예. 바로 그 도록입니다. 예. 여기 지금 QR 코드가 있는데 예. 이거 잘 아시겠지만 QR 코드를 이제 우리 전화기나 예. 스마트폰을 찍으면 예. 이 내용이 다 나오듯이 예. 마침 우리 그 후배 동문 중에 예. 김문덕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세상을 앞질러 그게 가네요. 앞질러 갔어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예. 그 우연히 만나서 예. 친구가 와서 친절하게 이걸 해서 일본 친구들 뭐 1회 대회 때거도 그렇고 아주 이제 이게 다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잘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앞선 전시회를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한번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일본의 우에노, 예. 여기 일본 저기 리지홍, 또 여기에 상해 리웨이 이런 분들의 제자들로 해서 국제전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QR 코드에 다 담겨져 있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예. 사실은 그 우리 영상이 그림으로서 이게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영상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 후배 덕분에 이렇게 잘한 전시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요즘 보존이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참 궁금한 게 네. 우리 회장님의 작품의 대작, 그리고 글자, 웅장한 게 되게 많은데 그 보관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그게 또 궁금한 게 제 굉장히 진짜 어려운데 그 미술 시장도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우리 회장님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회장님은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참 어떤 헝그리 정신으로서 예술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지금 뭐 예총 회장으로서 네. 또 미술협회장을 지났고 네. 또 우리 예총 회원들이 한 4,000명 되지 않습니까? 각자의 길이 있고 하지만 네. 특히 이제 미술 분야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채화 개인전을 13회를 했습니다. 예. 13회를 했는데 사실 전시 행사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어떤 그 보급 차원에서 네. 실수요자가 있어서 또 판매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데 네. 그게 뭐 원활치는 못하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하랑에서 이제 구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장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 스스로가 시간을 영위하고 작품을 이제 우선 제작을 하고 뭔가 만들어서 우리 예술가들이 만들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작품, 예술 작품으로 남아있으면 언젠가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리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것이 판매가 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안에 될 문제고 우리 정부나 또 이런 그 후원하시는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중 하나죠. 그래서 너무 열악한 것이 우리 미술인들 또 예술인들인데 미술복지법이 지금 뭐 시작이 됐다 그러잖아요. 예. 아직까지 뭐 걸음마 단계지만 또 한 걸음마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런 요것은 제가 그 인천 근대 풍경 기행전에서 제가 건축 미술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제가 그 인천에는 사실 원도심, 구도심 그러죠. 예. 거기 가면 인천이 사실 서울보다 앞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개항도시로서 외국에서 들어온 문물이 제물포를 통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바로 그것이 인천의 제물포 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근대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시각에서 보고 사라진 것들, 남아있는 것들 이것을 그려서 그림으로 제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시대에 걸맞게
정말 잘 전시가 됐다 하는 예. 평가도 받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물론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인천 구도심입니다. 원도심이 남아서 있던 그 근대 건축물들이에요. 이게 파사드 엘리베이션이죠. 쭉 요걸 해서 그렸는데 여기에는 1888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요 중에는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예. 기록으로 그래서 남겨보자 해서 이걸 다 그렸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이제 엽서 일본 사람들이 엽서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 보시면 안에 작품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지금 제가 화실이 이제 만수동에 있는데 예. 거기에 보관하고 있고요. 예. 일부는 제 액자 속에 예. 걸려 있다든지 예. 또 일부는 소장자들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1980년도에 인천항이에요. 아, 이 초가집들이 보이고 예. 이렇게 보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자유공원에 그때 있었던 랜드마크의 그 존스턴 별장 지금은 뭐 여기 메가더 동상이 있고 이랬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쭉 그려서 예. 전체적인 모습들을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이 인천 대한민국 최초의 호텔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데이블 호텔이라는 거 있고 여기 민둥산이 월미도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사진첩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려서 전시를 했어요 이게. 회장님, 예. 회장님 이렇게 할자 매체를 이렇게 하면 가까운 지인들은 볼 수 있는데 요즘 20대, 30대는 IT 시대다 보니까 네. 영상도 보고 이런 뭐 SNS, 페이스북 막 봐야 되는데 네. 그걸 좀 후배들 하가들은 그렇게 좀 잘 하나요? 뭐 회장님은 또 그 시대에 이게 머물러 있지만 20, 30대들은 그렇게 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죠. 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거의 이제 SNS 잘 하고 예. 있고 자기네 컴퓨터를 잘 만지기 때문에 우리만 해도 뭐 사실은 우리는 저기 디지털하고 좀 멀잖아요. 예. 아날로그 예. 세대인데도 전에 대학 교수로서 우리 대학생들을 접하다 보면 전부 다가 뭐 정말 잘하잖아요. 여기들은요. 그 친구들은 뭐 걱정이 없고요. 예. 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디지털로 해서 잘 보관도 하고 이제는 아까 보셨다시피 QR 코드 같은 예. 데서 뭐 전부 다 이제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좀 보여드리겠는데 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뭐 이제 국정화 됐으니까 다 예. 통할 수 있죠. 예. 사실은. 홍익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변화를 느끼셨을 겁니다. 어떨까요?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세대 가구 디자이너로서 예. 이제 우리나라의 가구 산업이 한때는 굉장했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해외 원자재국들 또 전 싼 임금을 가진 동남아 쪽에서 많이 수입도 하지만 우리가 할 때는 뭐 대단히 공장이었어요. 3,300명 가는 큰 보르네오 가구에 수출도 많이 했고 그것을 대학에서는 이제 가구 목조형 가구학과에 뭐 4년제 대학으로서는 가장 권위가 있고 또 전통적으로 많이 배출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수도 많이 배출돼 있고 그 학생들한테 이제 산업 가구가 중요하다. 또 우리 아파트가 뭐 주거 생활이 뭐 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전통 가구도 좋지만 이제는 산업화된 가구를 가지고 아주 어떻게 산업화해서 이제 디자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가구가 맞습니다. 예. 이제는 뭐 생활 도구로서 필수품이지만 예. 그걸 넘어서 이제는 패션입니다. 그래서 정말 쓰임새도 중요하지만 정말 보기 좋은 가구, 그다음에 상징적인 그 오브제로서의 가구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정말 그 가구가 일품 가구도 중요하지만 양상 가구도 중요하고 또 그 가구가 그 집안의 상징이잖아요. 옛날부터 부를 상징하고 지위를 상징하고 특히 가구는 역사 속에서 역사를 가늠하는 그런 좋은 잣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가구 디자인이 중요하다 해서 지금 대학원에서 각 산업 디자인 대학원에서 가구 매니지먼트하고 또 가구 산업 실기 예. 또 그다음에 아까 보였던 드로잉관 이런 걸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컴퓨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정말 스킬에 의한 스케치 같은 게 살아있는 스케치가 예.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 공대 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유망주들이 많아요. 예. 잘하고 있고. 근데 손을 놓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죠. 실제 살아있는 것은 이제 손으로 하는 그런 것이
진화를 해서 컴퓨터에 같이 접목하면 멋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생활을 해서 예. 여기도 보면 이게 제 드로잉북인데요. 예.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보여준 그런 그 시범하고 이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교수님으로서 이제 보여주는 그렇죠? 거지. 예. 보여주고 시범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죠. 이렇게. 응? 또 이렇게 여기는 저기 뭡니까? 저 제주도에 우리 이 추사 김정희 기념관 가서 그런 것도 그리고 이런 건축 드로잉도 하고 또 뭐 가구 같은 것도 그리고 그래 호텔 가면 아이들하고 이게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도도 하고 이곳에 제주도 섭지코지의 이런 것들 또 우리 내가 여행 가방 모자 예. 뭐 틈날 때마다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이걸 이런 거를 제가 대학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지도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가구의 중요성 옛날 쓰임새보다는 또 아주 이렇게 패션한 그런 감각적인 가구를 만들자 해서 다양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야기 들으면 인천 예총의 행정가로서 보르노에 가고 사업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인으로서 또 이 하가로서 다양한 걸 하시는데 사실 어느 게 가장 마음이 드나요? 행복하고 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제가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참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했던 직장이 가구를 했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 건축 다 어우르는 일이고 또 그것이 종합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트 디렉터로서의 역할을 했고 디자인 초급 디자이너로서 또 CDO로서 또 광고 홍보 담당하는 그런 총괄 그 디렉터로서 이런 역할을 했고 또 지금은 미술협회장으로 미술행정가였었고 예총 예술총협회를 다루는 그런 단체 수장으로서 어떤 행정가로서 그런 보람을 가지고 있고 가장 행복한 일은 사실 저와 같이 학생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드로잉과 또 수채화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늘 여행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4월쯤이면 제가 이 좋아하는 이제 일본 친구하고 버마에 스케치 여행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생들하고 같이 해서 말리 스케치 여행을 가보자 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제 가방 속에 늘 저와 같은 스케치북, 작은 그 필드, 물감, 붓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들고 나가면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틈이 나면 또 비행기 타는 대합실, 또 기차를 타면 기차 속에서 요즘에는 노트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런 그 IT 얘기를 했지만 요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회장님 직접 그림 직접 그리죠. 이거 보세요. 앉아서 이렇게 그리고 메모도 하고 또 이렇게 그죠? 이거 대단하네. 앉아서 즉시해서 그리니까 이걸 뭐 다시 이제 드로잉 컴퓨터로 옮겨서 인쇄도 할 수도 있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이것도 연주 장소에서 피아노 치는 모습 하나 쓱 그려서 그림 일기죠. 말하자면. 그림 일기. 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IT에 따르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선은 이제 이거 보세요. 다 있죠? 다 가지고 있잖아. 그림이 있잖아. 회장님, 그 제가 연씨는 여쭤보지 않았지만 연 씨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하신 것 같은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평소에 즐겁게 지냅니다. 지내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스케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체력을 위해서 이제 테니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테니스는 뭐 거의 한 35년 정도 해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테니스 즐기고 있어요. 그래요? 동호인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게임 같이 한번 하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뭐 잘은 못 칩니다만 즐깁니다. 그래서 주말 토일 나가고 그다음에 요즘은 나이타가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주 2회 정도는 하기로 돼 있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는 직장 테니스 클럽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즐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케치를 다니면서 우리 여행을 다닌다는 거죠. 여행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스케치 가방이 여기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걸 보시면 지금 여행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신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12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여행한 기록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간 한교, 소영이, 가예, 온유해서 이렇게 같이 간 사람들 이름을 적고. 어디로 가신 건가요? 이게 제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갔다는 기록과 함께 이제 공항에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대합실에 앉아서 아이들 보는데, 얘들아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다 해서 별것 아니지만 내 가방과 내 모자를 이렇게 놓고, 여기 메모가 되어 있죠. 2012년 5월 4일 김포 공항 국내선이대 출발 대합실에서 4학년 졸업생들과 함께 3박 4일의 알찬 여행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런 메모를 남기면서 시작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몇 분 동안 그린 거예요 이게? 이건 순식간이죠. 뭐 기껏해야 뭐한 5분 이내 이렇게. 예. 컬러도 할 수도 있고, 컬러는 또 다음에, 돌아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면서 싼 항공이니까 티웨이 항공 기내 음료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이런 걸. 회장님 좀 좋은 비행기 타고 가시지 왜 싼 비행기 타고? 왜 아이들이 주선하는 거니까. 아이들 수학여행은 비싼 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네들이 다 준비해서 갑니다. 여기 나와 있죠. 티웨이 항공 기내 음료, 기내식 대신에 요구르트로 대신한다. 이거 뭐 일기죠. 그래서 늘 사인을 꼭 하도록 하고. 이거는 제주 도착을 해서 우리가 들어있는 묵은 펜션이에요. 여기에 이제 펜션을 우선 하나 기록으로 남기죠. 간단히 그립니다. 아주. 있는데, 거기 보시면. 회장님 가방이 어느 정도 됐어요? 가방이 뭐 제 카메라도 들어있고요. 뭐 이렇게 있죠. 이런 카메라도 있고. 또 이런 필드 박스라는 게 있죠. 이걸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물을 여기다 이렇게 부으면 되게 돼 있어요. 붓고, 여기 붓이 있고, 여기 물이에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부어서 쓰는 건데, 뭐 청소가 안 돼 있지만, 오미점이라면 여기에 붓이에요. 있을 거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붓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런 붓을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용 이렇게. 저 초보자는 붓이 아니라 여자들 컴팩트 같죠? 장식용 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늘 그리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걸 하면서 행복하고, 또 이거를 나만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동호인들, 요즘 뭐 재산 기부라 그러잖아요. 재능 기부 하듯이 저는 앞으로 이런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라든가 또 홍대미술교육원, 평생교육원 이런 데에서 부르면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기부를 해서. 회장님,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게 후회는 안 하시죠? 정말 행복하죠. 정말 행복해요. 이건 제가 봐도 회장님 혜택 받은 사람 같은데. 이게요. 이제 영국 찰스 황태자가 쓰던 필드박스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진국들은 그림을 즐깁니다. 귀족들한테 가르쳐서 골프 가듯이 가르쳤습니다. 이걸 가르치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비행 열차 속에서 그리고 회장님의 보물들이 다 이게. 그렇죠. 한번 좀 보시죠. 이렇게 또 보세요. 제주도의 소주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랬죠. 우리 아이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다 불러놓고 진수성찬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기억나는 그림들을 이렇게 소주를 딱 그리고 깨끗해 보이죠? 깨끗한 제주도 소주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먹었던 메뉴들 다 썼습니다. 여기. 잡채. 학생들은 뭐라 그래? 우리 그때 이제 교수님이니까. 자기들 이제 꿈은 이제 우리 나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다 실행을 합니다. 이제 훈련하면 내가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우리 엄덕면 선생님이 계셨어요. 교수님이. 너무 도령을 잘했어요. 그 영향을 제가 받아서 오늘의 저도 이렇게 실행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후학들한테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연북정이라 그래서 제주도 귀한 간분들이 이 서울을 향해서 혹시 부름을 받을까 여기서 기다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건 색칠을 안 했지만 그런 그거를 기록을 해서 요걸 다시 또 색칠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메모도 돼 있죠. 연복정은 유배되어 온 사람들의 제주 관문인 것이다. 한양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북녘의 임금님에 대한 사모의 충정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그림 일기죠, 그야말로. 예, 대단히 대단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매달 이렇게 채워진 것이 보니 이렇게 꼽혀 있죠. 이 모든 게 부지런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하든 부지런한 사람이 즐거워야 됩니다. 예. 즐거워야 예. 일보다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그렇습니다. 예. 즐겨야 되고 예. 어제 누가 보니까 뭐 방송에서 즐긴 사람 못 당한다. 그 즐긴 사람보다는 또 운인 사람 못 당한다. 아무리 즐겨도 운이 따라주면. 예,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그 어려서부터 이런 거를 이제 담임 선생님께 받았고 동교육을 받았고 또 이런 초중고 또 대학에서 이런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또 하게 됐고 또 미술하게 됐고 디자인하게 됐고 이런 걸 토탈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행복해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이제 막 인생 오래 살다 보니까 한 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대장님 보면 다 부러워하시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들 다 은퇴를 해서 뭐 등산 다니고 바둑도 이렇게 할 텐데 전 아직까지 현역으로서 사실 이 화가나 예술가는 뭐 정령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런 의미에서 더 그 행복하고 또 이런 스케치 가방을 메고 나올 때면 항시 나는 그게 대상이 앞에 있다.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후학들이나 동호인들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것이 제 과제고 또 그런 전도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0.01%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회장님.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제가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의 힘이 강할수록 또 신도가 늘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저는 이 그림을 물론 타고난 재질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런 드로잉이라든가 이거는 시츄에이션 즉 숙다리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잘 그리는 그림보다는 좋아하는 낙서로서의 그림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전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라도 우리 사회자께서도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펜에서 못지않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자랑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그림이나 자체가 우리가 보면 어릴 때부터 돈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고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그래서 뭐 특별한 재능 아니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거는 아마 우리 교육시키는 분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되시고 저는 지금 예. 나머지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린 그 그림 매니아 또 드로잉 매니아 스케치 매니아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에노 선생이 만들어 놓은 책을 제가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아마 이번 달 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제 그림 몇 점을 넣어서 또 내가 즐기는 것을 보여주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지도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책을 많이 읽고 또 운동을 즐길 수 있고 대장님처럼 어떤 노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저도 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좋아하는 그림으로서 풀자. 대장님 그림 이야기도 듣고 많은 이야기 더 들어야 되는데 예. 인천 애청 회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그림을 사랑하고 요즘 뭐 여러 가지 경기도 없다 보니까 좌절하는 젊은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네. 정기를 가진 어른으로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인천이 그 내년이 정면 600년입니다. 정면 600년. 예. 그리고 미추홀 2000년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죠. 그리고 인천은 그 육해공, 네, 항만과 또 육로와 또 공항, 세계적인 공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행복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도시이고 또 그런 그 아주 제2의 도시로서 도약하는 그런 아주 꿈을 가진 이제 도시인데 그 도시 못지않게 우리 문화예술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래야 정장한 문화도시고 명품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천시의 시세에 걸맞는
예술만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정치, 경제는 살아있더라도 예술이 더 살아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우르는 그 예술단체의 수장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시안 게임도 있고 또 무도 아시안 게임, 전국체전, 뭐 인천에 해외 행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술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색깔이 있는 그런 공연과 작품으로 어떻게 같이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이제 화두이고 또 그런 걸 또 잘 이렇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려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집니다. 금년 이제 뱀띠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신구정을 맞이하게 되는데 뱀이 허물을 벗듯이 아주 새로운 그 허물을 벗고 새로 탄생되는 그런 그 좋은 꿈들을 좀 꾸고 이렇게 해서 정말 멋진 우리 도시와 우리 예술인들 생활 또 제 개인에 있어서는 더욱더 아주 좋은 그림도 많이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예. 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면 회장님 그림 그리는 거 직접 한번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 기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